제가 오늘 좀 나이가 지긋하신 구독자분을 우연치 않게 뵀는데 진짜 깊이가 예술인 것 같다고. 너무 그냥 없던 힘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특강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보면은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여기서 가난은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지적 빈곤, 정서적 빈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심해서 삶이 비참해져요. 따라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오늘 영상 말미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부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 펀더멘탈이 나오고.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안 보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웨이는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로 좋은 책이냐면은 저는 앞으로 진짜 계속 말씀드릴 건데 누가 박사님도 인생에 스승이 있나요? 그럼 저희 지도 교수님 옛날에 저희 이제 부장님 말고 저는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라 그럴 거예요. 저는 이 스승님들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분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은 정말 이 책을 읽는 걸 리추얼처럼 만들 그 의식처럼. 제가 여러분 책을 진짜 200권을 넘게 유튜브에서 소개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처음이에요. 그냥 배울 게 너무 많고 너무 실용적이에요. 통찰력, 완성도, 몰입도, 실용성 다 1입니다. 그다음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원서를 읽은 분들이 이 책 끝판왕입니다. 그냥 결론을 냈어요. 정량적으로. 그다음에 정성적으로는 그냥 인간계 끝판왕. 투자에서 인간계 끝판왕이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왜냐면 버핏은 천상계니까. 이분들이 이 책 좋습니다. 이렇게 한 줄 추천이 아니라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추천사를 썼는데 하워드 막스 추천사는 여러분 정말 길고 웬만한 책보다도 더 좋아요. 그냥 완벽한 추천사를 이 책을 왜 반드시 읽어야 되는지 진짜 완벽한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 읽어도 공부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저 시리즈, 이 완벽한 돈 공부 명저 시리즈는 이 순서는 워런 버핏 웨이나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버냉키 책이 이제 마지막. 왜냐면 난이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원래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이 워런 버핏 웨이 나오기 전에 제 인생책 1위였습니다. 왜냐면 깊이가 예술이고 왜 이런 책은 읽어봐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70억, 80억, 90억 이런 인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대여섯 명이서 뭔가를 결정하면은 그 70억, 80억 인구가 다 영향을 받아. 그런 의사 결정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얘기는 잘 없어요, 책으로. 근데 그거를 진짜 벤 버냉키 우리 노벨 경제학 수상자님께서 예전 연준 의장님께서 다 써주신 거예요. 진짜 깊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맛보고 싶으시면은 이 책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책 좋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024 세종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쭉 읽어볼게요. 워런 버핏의 정기 작가인 로저 로엔스타인은 버핏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천재성은 주로 인격에서 비롯되었으며 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인격에서 비롯되었으며 인내, 절제, 그리고 이성적 사고에서 드러난다. 결국에는 인내, 절제, 이성 요게 합쳐져서 천재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찰리 먼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버크셔는 이성의 성전과도 같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핏과 먼거가 없어도 버크셔는 이 알고리즘으로 이성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똑같이 잘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책 말미에 또 나와요. 버핏이 없어지면은 뭐 버크셔 횟서에도 끝나는 겁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책 말미에 워런 버핏이 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찰리 먼거에게 이성적 사고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는 도덕적 나침반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책무. 제 입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고 인풋이 여러분 뇌에 나오면은 아웃풋이 새롭게 바뀌거든요. 그게 여러분 뇌가 바뀌는 거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책 속의 영상을 뭐 6, 700개 찍었을 텐데 제가 거기서 도덕적 책무라는 단어를 써봤을까요? 안 써봤다니까요. 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나침반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더 멋있어요. 멍거에게 이성적 사고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였으며 목표가 인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이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목표를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뭐예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생. 뭐가?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게. 우리 인간 말고 어떤 생명체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냥 가장 고귀한 인생이 맞죠. 이는 멍거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우리는 멍거가 말하는 이성적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일본보다도 높잖아요. 그렇죠? 정말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성적 사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를 못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성적 대화를 못 해요. 이성적 사고를 못 하기 때문에 뭘 못 해요? 이성적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선동당하고 쉽게 누구의 말에 흔들려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전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내 전전두엽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왜냐면은 뇌는 가소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소성이 있는 건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도 바뀌지만 나쁜 방향으로는 냅두면은 더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도 뇌는 전전두엽은 진짜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일 텐데 이거는 40대, 50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태아해서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공감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전전두엽이 망가지면은. 근데 이거를 가소성을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좋은 인풋을 계속 넣으면서 아웃풋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독서고 언어 공부인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왜? 통계만으로도 검증된 게 성인 10명 중에 6, 7명이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이건 여러분 좀 베스트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설문조사할 때 사람들은 창피하니까 읽지 않으면서 분명히 3년에 한 권 읽었으면서 그래도 1년에 한 권을 읽자고 한 권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은 10명 중에 8, 9명은 왜냐면은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나마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이게 비극이죠. 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결합된 형태라고 본다.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한쪽 한쪽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는 수십 년간 중요한 개념에 관해 읽고 사유하며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었으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읽고 생각하며 그래야 사람이 논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니까 다양한 원천에서 롤라팔루자 그렇죠? 다양한 원천에서 지식을 흡수해 자신들만의 진리 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너무 좋은 독서 모임이에요. 당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그들이 형성한 독창적인 버크셔식 이성적 사고가 어떤 철학적 흐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계속 그래서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 얘기들도 나오고 너무 여러분 이 책은 진짜 교양서적으로 이것보다 좋은 책이 있을까? 이런 거야말로 이 시대의 고전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너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은 주변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며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말했죠. 뭐 경제적 가난이나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죠. 내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이성적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단순화하는데 거기서 생략된 부분들 중에 핵심이 만약에 담겨 있는데 그게 생략이 되죠? 그럼 이제 인생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여기서 투자자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 우리는으로 바꿀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잘못된 행동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근데 그 다른 사람들도 훌륭하지 못해요. 일단 이성적 관점으로 보면 일단 대한민국 책 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책 읽는 게 뭐 인생의 유일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라 그럴까?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데 독서보다 더 완벽한 훈련이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영화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근데 뇌과학 관점으로 봐도 독서보다 더 강력한 건 없거든요. 누군가를 믿고 하는데 그 사람도 사실 그냥 단순화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속 단순화가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진짜 왜곡인 거예요. 왜곡인 거예요. 또는 행동이 꼭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지 않고 안일하게 머무르게 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 말 나오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거 진짜 제가 가스라이팅이라 그랬죠. 그거는 먼저 성공한 사람 중에 진짜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왜? 잘 되려면은 이게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부지런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대요. 이 책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신간에 프랭클린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은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이 리더십을 배운 친구들이 이 정치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는 2500년 전부터, 2500년이래 250년 전부터 280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는 계속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그러니까 리더가 씨가 말랐죠. 그러니까 리더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이 시리즈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그게 있어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왜 지옥이 되는가가 있어요. 그 영상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는데 제 컨티에는 그게 있어요. 왜? 교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양. 일만 잘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식의 탐색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을 잘한다는 거는 심화, 자기 주특기를 잘한다는 거라서 요 펀더멘탈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펀더멘탈 없이 올라갔으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읽을게요. 또는 행동이 꼭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지 않고 안일하게 머무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멍거가 제시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기술은 없다. 이거는 진짜 한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볼까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유기적 고립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 고독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중 속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 노이즈에 노출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다른 특강에서 나왔죠? 지적인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기술은 없다. 그냥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여러분 감정적이고 영향력이 있죠? 무시가 쉽게 안 돼요. 특히 소셜 아이덴티티 같은 거에 걸리면은, 사회적 정책석 같은 거에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편도체를 건드렸기 때문에, 편도체를 건드렸다는 건 뭐예요? 본능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적 틀을 설계해서 그거를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 예술이고, 모든 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소개하면서 다시 읽어도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 나도 이거 진짜 무시하는 방법 계속 연말을 해야겠다. 내 지적 틀, 여기서 계속 말 나오잖아요. 나도 나만의 진리 체계를 만들고, 나만의 이성적 사고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만의 이성의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고 대표님과 함께. 상상 스퀘어도 저희만의 이성의 성전을 계속 빌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도 저희 이제 직원분이랑 밥 먹으면서 정말로 그런 진짜 지난번에 했던 월간 커피하우스처럼 디톡스, 스마트폰을 끄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치우고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는 행사를 주마다 진짜 평생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고,
그러면서 뭐요? 지금은 진짜 저희가 대관을 해서 한 곳에서 하지만 100군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벌어져서 한 장소당 100명 하면 10,000명이 매번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적 에너지는 진짜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제가 아까 가난이 경제적 가난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적 빈곤, 정서적 빈곤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커피하우스 행사를 정말로 계속 확장하는 게 제 소명 중에 하나예요. 본격적인 행사는 한 앞으로 몇 달 있다가 개최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신청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파일럿으로 저희 아는 분들이랑 몇 번 더 할 거거든요. 그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권의 책은 진짜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왜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완벽한 돈 공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벌써 여러분 20개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도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